미국 최대의 축제 슈퍼볼. 수억 명이 지켜보는 그 순간 우승을 눈앞에 둔 스타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미국 의사는 단순 뇌진탕이라 판단했죠. 하지만 한국인 여의사는 알았습니다. 잘못된 이송은 곧 전신마비를 의미한다는 것을요. 풋볼도 모르는 아시아 여자라는 조롱 속에서 그녀는 바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억 명이 지켜보는 필드 위에서 펼쳐진 믿기 힘든 진짜 이야기. 오늘의 사연은 김서연 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월의 마이애미는 겨울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섭씨 25도를 웃도는 기온 속에서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하드록 스타디움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인파로 가득 차 있었죠. 슈퍼볼 결승전. 미국인들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국가적 축제이자 광고 하나에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었어요. 마이애미 샤크스의 벤치 뒤편, 의료진 구역에 김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의 그녀는 한국에서 스포츠 재활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였고 과거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일했던 경력도 있었죠. 하지만 지도교수와의 학문적 갈등, 그리고 한국 의료계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마이애미 샤크스의 연수 프로그램. 그것은 그녀에게 꿈같은 기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선수들의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심박수, 근육 피로도, 관절 가동 범위, 수치들이 그래프로 변환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것이 지난 3개월간 그녀가 해온 일의 전부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선수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 아시아 여자는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군. 귓가에 스치는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죠. 닥터 제임스 스미스. 50대 중반의 그는 마이애미 샤크스의 팀 주치의였고 NFL 의료진 중에서도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어요. 명문 의대 출신의 20년 넘게 프로 풋볼팀을 담당해온 경력. 그의 이력서는 누가 봐도 화려했습니다. 다양성 프로그램이라잖아. 요즘 그런 거 안 하면 구단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동료 의료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침이나 노는 사람한테 풋볼을 가르쳐야 하나. 스미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연은 화면 속 데이터에 집중했어요. 알렉스 존슨의 최근 일주일간 훈련 데이터. 그래프의 특정 부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평소보다 15% 높았고 경추 가동 범위가 좌측으로 3도 정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경기장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쿼터가 시작된 거죠. 8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일제히 환호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선수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비춰졌어요. 알렉스 존슨, 28살의 스타 쿼터백.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그는 팀을 슈퍼볼 결승까지 이끈 영웅이었습니다. 서연은 필드 위의 알렉스를 바라보았어요. 헬멧 너머로도 보이는 그의 날렵한 움직임. 하지만 그녀의 의학적 직관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상의 이상 징후, 목 근육의 과긴장.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서연, 물 좀 가져다 줘. 스미스의 명령조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어요. 의료진 쿨러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필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스가 공을 던지는 순간이었어요. 완벽한 스파이럴 회전. 공은 정확히 리시버의 손에 안착했고 관중석은 다시 한번 열광했죠. 물병을 들고 돌아서는 그녀의 귀에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슨의 패스 성공률이 오늘 92%를 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컨디션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알렉스가 공을 던진 후 목을 살짝 돌리는 동작. 그 움직임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뭘 그렇게 봐? 스미스가 물병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존슨 선수의 목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스미스는 물을 마시다 말고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럽다고? 저 선수가 지금까지 몇 개의 완벽한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데이터상으로 경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스미스가 비웃었어요. 현장 경험이 얼마나 되는데 데이터 타령이야?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내가 보기엔 저 선수는 완벽한 컨디션이야. 당신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숫자나 만지고 있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는 등을 돌렸고 동료 의료진들은 그녀를 힐끗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데이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상 수치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계속되었어요. 1쿼터, 2쿼터가 지나가고 3쿼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이애미 샤크스는 21대 17로 앞서고 있었지만 상대팀인 시카고 베어스도 만만치 않은 추격을 보이고 있었죠.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4쿼터 초반,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7분. 샤크스는 상대 진영 25야드 지점까지 진격했고 이제 터치다운만 성공하면 사실상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샤크스! 구호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죠. 서연은 긴장한 채 필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렉스가 센터 뒤에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떨린다기보다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타임아웃을 불러야 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보조 트레이너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존슨 선수가 무언가 이상합니다. 지금 완벽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필드에서 스냅이 이루어졌어요. 알렉스가 공을 받았고 포켓 안에서 리시버를 찾았습니다. 1초, 2초, 수비수들이 라인을 뚫고 들어왔어요. 알렉스는 공을 던졌습니다. 완벽한 터치다운 패스였죠. 하지만 공이 그의 손을 떠나는 순간 상대 팀의 라인베커가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알렉스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충돌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200파운드가 넘는 거구의 라인베커가 전속력으로 알렉스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강타했죠. 둔탁한 소리가 필드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렉스의 몸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며 잔디 위로 쓰러졌어요. 헬멧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함, 8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은 쓰러진 알렉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혀. 심판이 휘슬을 불었고 선수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 심판의 외침에 스미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의료 가방을 집어들고 필드로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그를 따랐죠. 서연도 본능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보조 트레이너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권한 없는 사람은 필드에 나갈 수 없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필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알렉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비춰졌어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스미스가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서연은 스크린 속 알렉스의 얼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의 각도가 부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약 15도. 스미스는 그의 목에 경추 보호대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스크린 속 알렉스의 오른손에 고정되었어요. 그의 손가락, 검지와 중지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리듬. 이것은 단순한 근육 형련이 아니었어요. 저건 신경 손상 신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보조 트레이너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손가락 떨림, 불규칙한 패턴. 저건 척수 압박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단순 뇌진탕이 아닙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조 트레이너의 재질을 뿌리치고 사이드라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필드 가장자리까지.
경호원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서연은 소리쳤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목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필드 위에 스미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8만 명의 관중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그녀 쪽을 본 것일까요? 스미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 여자 누가 좀 데려가. 스미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경호원 2명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드 위의 알렉스를 바라보았어요. 의료진들이 들것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스를 옮기려 하고 있었죠. 안 돼요. 경추 혈종일 수 있어요. 서연의 절규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스미스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알렉스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잡았어요. 서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 구역으로 다시 끌려갔죠. 필드 위에서는 알렉스가 들것에 실려 터널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터널. 거기서 그는 병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알렉스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 경고 표시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미 사고는 일어났고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으니까요. 관중석에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알렉스, 힘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대형 스크린에 알렉스 존슨을 위한 기도를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8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터널 입구가 보였어요. 알렉스를 실은 들것이 바로 저기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35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요. 서연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의료진 구역을 벗어나 사이드라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존슨을 살려야 한다는 것. 멈춰요. 권한 없는 인원은 출입 금지입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서연은 터널 입구를 향해 계속 달렸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 터널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알렉스의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터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둑한 통로 안쪽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스미스의 지시 소리, 다른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들것의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을 구르는 소리.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필드의 밝은 조명과 대비되어 터널은 유난히 어두웠어요. 서연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그녀는 앞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입니다. 맥박 68. 좋아. 병원에 연락해서 뇌진탕 프로토콜 준비하라고 해. 스미스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뇌진탕 프로토콜.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만약 경추혈종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신경외과 응급팀이었습니다. 뇌진탕 치료를 위한 준비는 귀중한 골든타임을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기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앞쪽의 의료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들건 옆에 서 있던 스미스의 얼굴이 서연을 발견하는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스미스가 서연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당신은 권한이 없다고. 이건 의료 현장이야. 구경거리가 아니라고. 박사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미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존슨 선수의 증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가락의 불규칙한 떨림, 동공 반응의 미세한 지연, 호흡 패턴의 변화. 이것들은 단순 뇌진탕의 증상이 아니에요. 경추혈종으로 인한 척수 압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추혈종? 스미스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20년 넘게 풋볼 현장에서 일했어. 수백 건의 뇌진탕을 다뤘고 경추 손상도 수십 건을 봤다고. 저 선수는 전형적인 뇌진탕 케이스야. 의식 소실, 목 부위 충격. 이건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따르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손가락 떨림의 패턴이, 손가락 떨림은 근육 경련일 뿐이야. 스미스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당신은 침이나 놓던 사람이잖아. 동양의학 어쩌고 하는 거 말이야. 여기는 미국이고 우리는 과학적 의학을 따른다고. 당신의 기 어쩌고 경락 어쩌고 하는 소리는 여기서 통하지 않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 동양의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학적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존슨 선수의 경추 2번과 3번 사이, 정확히는 C2, 대시3 레벨에서 혈종이 형성되어 척수를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제 판단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경 손상은 진행 중입니다. 6시간 이내에 감압 수술을 하지 않으면 6시간? 스미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은 엑스레이도 안 찍어보고 MRI도 안 찍어보고 진단을 내리는 거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경험? 스미스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몇 명이나 봤는데? 10명? 20명? 나는 여기서 매 시즌마다 수십 명의 선수들을 다뤄. 당신이랑은 케이스 수 자체가 다르다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스미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다룬 급성 경추 손상 케이스는 정확히 11건이었어요. 그 중에서 혈종으로 인한 척수 압박은 3건. 숫자로만 보면 스미스의 경험이 훨씬 많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학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케이스 수가 아니라 정확한 관찰력과 판단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스미스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중요한 징후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박사님,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는다면요? 만약 경추 혈종이 맞는데 뇌진탕으로 처치한다면 알렉스 존슨 선수는 평생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게 될 겁니다. 28세의 젊은 선수가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추가 검사만 해보시면 안 될까요? CT 스캔이나 MRI로 경추 부위만 확인해보시면. 시간 낭비야. 스미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병원에서 뇌진탕 프로토콜 팀이 대기하고 있어. 우리는 표준 절차를 따를 거야. 당신 같은 무자격자의 의견 때문에 치료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무자격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박사님과 똑같은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의예요. 제가 아시아인이고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동양의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제 의견이 무시되어야 하나요? 이건 인종이나 성별 문제가 아니야. 스미스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경험과 권한의 문제야. 여기서 의료 책임자는 나고 나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 당신은 3개월짜리 연수생이고 그게 현실이야.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고개를 돌려 다른 의료진들에게 지시했어요. 출발해. 병원까지 10분이면 도착할 거야. 예, 박사님. 의료진들이 들것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알렉스가 들것에 누워 그녀 곁을 지나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보았습니다. 알렉스의 오른손 검지가 다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불규칙한 리듬, 1초 간격, 그 다음은 3초 간격, 또 2초 간격. 이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어요. 신경 신호의 오작동이었습니다. 척수가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서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그녀의 커리어는 안전했습니다. 스미스와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연수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었죠.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스는요? 만약 그녀의 판단이 맞다면 알렉스는 앞으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28세의 나이에 슈퍼볼 우승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스승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의대 시절 해부학 교수님이 했던 말. 의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를 지키는 것이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그 다음이야. 환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의사가 침묵한다면 그는 이미 의사가 아니야.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별단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들것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가 그녀를 발견하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직도 여기 있어? 내가 보안을. 박사님. 서연이 스미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공식적으로 제 의견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환자 알렉스 존슨은 급성 경추 혈종으로 인한 척수 압박의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뇌진탕 프로토콜은 부적절합니다. 즉각적인 신경외과적 평가와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학적 소견입니다. 터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서연을 쳐다보았어요.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 소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는다면, 그리고 박사님이 제 경고를 무시했다면 그 책임은 박사님께 있습니다. 스미스의 턱이 경련했어요. 그는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둘의 눈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미스가 입을 열었어요. 좋아, 당신 인생 망치고 싶으면 망쳐.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 스미스가 의료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출발해. 들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미래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단 하나의 확신을 위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터널 출구를 바라보았어요. 저 너머에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급차는 알렉스를 병원으로 데려갈 거예요. 잘못된 진단과 함께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휴대전화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망설였어요. 한국에 있는 은사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이자 그녀가 전공의 시절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스승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게 만든 갈등의 중심에도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곳 미국에서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였죠. 터널 밖으로 나오자 경기장의 밝은 조명이 그녀를 다시 감쌌습니다. 관중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경기는 중단된 상태였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알렉스 존슨 선수를 위한 기도라는 문구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8만 명의 사람들이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은 의료진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이 여전히 그곳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녀가 수집한 모든 선수들의 데이터, 특히 알렉스 존슨의 훈련 기록, 부상 이력, 생체 신호 패턴들, 노트북을 열자 화면이 켜졌어요. 서연은 재빨리 파일을 찾아 열었습니다. 알렉스의 지난 6개월간 경추 가동 범위 데이터,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서연의 눈이 특정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3주 전부터 좌측 회전 각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어요. 매주 평균 1.5도씩. 이것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경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죠. 서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팀의 보조 트레이어의 마크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그는 서연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몇 안 되는 스태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님이 화내시던데. 괜찮아? 마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마크,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병원에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마이애미 제너럴 병원 응급실에요. 거기 신경외과 당직 의사에게 알렉스 존슨 케이스에 대해 경추 혈종 가능성을 체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마크의 표情이 난처해졌어요. 서연, 그건 내 권한 밖의 일이야. 의료 지시는 스미스 박사님만 할 수 있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알아요.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요. 하지만 마크, 만약 제가 맞다면요? 만약 알렉스가 정말 경추 혈종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 수 있나요? 마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갈등이 역력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미안해, 서연. 나도 가족이 있고 이 일을 이룰 수는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도 자신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마크가 미안한 표情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공식적인 권한도 없고 이곳 사람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때 서연의 시선이 화면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이메일 알림. 발신자는 닥터 에밀리 첸, 마이애미 제너럴 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었어요. 서연은 한 달 전 학회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인 에밀리는 서연에게 친절했고 연락처를 주고 갔었죠.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는 말과 함께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메일 작성창을 열고 에밀리의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제목란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알렉스 존슨 케이스 관련 의학적 소견. 본문을 쓰면서 서연의 손가락이 귀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증상, 부상 메커니즘,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진단과 권고,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환자는 급성 경추 혈종으로 인한 척수 압박 가능성이 높음, 즉각적인 CT 스캔 또는 MRI 검사 권장, 골든타임은 6시간 이내로 추정됨. 이메일을 보내기 전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어요. 팀의 공식 주치의를 건너뛰고 병원에 직접 연락하는 것.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즉시 해고될 것이고 미국 의료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발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에밀리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것. 경기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아나운스가 나왔고 경기는 10분 후 재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관중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情이었지만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어요. 에밀리로부터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혹시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에밀리가 일요일 저녁이라 병원에 없는 건 아닐까? 혹시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메일 알림, 발신자 에밀리 첸. 서연은 재빨리 이메일을 열었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서연, 이메일 받았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존슨 선수가 방금 도착했어요. 스미스 박사가 뇌진탕 프로토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당신 메일을 보고 제가 개입했습니다. 지금 CT 스캔 준비 중이에요. 곧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적어도 알렉스는 이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적어도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약 검사 결과 경추 혈종이 확인된다면 스미스의 오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미스는 누구를 탓할까요? 당연히 서연을 탓하겠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몰래 병원에 연락한 그녀를.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경기장의 조명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다시 필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알렉스가 없는 필드, 그의 백업 쿼터백이 대신 나왔지만 관중들의 환호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경기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필드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 제너럴 병원 응급실에 가 있었죠. 지금쯤 알렉스는 CT 스캔 기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휘슬 소리가 울렸고 공이 던져졌어요.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경기는 계속되었지만 샤크스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백업 쿼터백은 알렉스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상대팀은 점점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서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에밀리로부터 온 이메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서연, 당신이 맞았어요. 이메일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CT 스캔 결과 C2-C3 레벨의 혈종이 확인되었습니다. 턱수를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선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서연.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리고 이제야 느껴지는 두려움의 눈물. 그녀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었습니다. 마이애미 샤크스는 21대 24로 졌습니다. 슈퍼볼 우승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렉스 존슨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의 미래를, 그의 꿈을, 그의 모든 것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알렉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스미스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이애미 제너럴 병원의 복도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리놀륨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병원 정문을 통과하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인 권한도 없이 초대받지도 않은 채 이곳에 온 것.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미스의 목소리였어요. 높은 톤으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예요. 팀 주치인 제 판단을 무시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고요? 서연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미스는 에밀리 첸 앞에 서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에밀리는 침착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환자의 CT 스캔 결과를 보셨나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스미스에게 내밀었어요. C2-C3 레벨의 명확한 혈종이 보입니다. 턱수를 압박하고 있고요. 박사님의 진단은 틀렸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건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증상이 뇌진탕과 유사했고 손가락의 불규칙한 떨림, 동공 반응의 지연, 이것들은 전형적인 척수 압박 증상입니다. 에밀리가 말을 끊었어요. 박사님은 20년 경력의 스포츠 의학 전문의시잖아요. 이 정도 증상을 놓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당신한테 연락한 거예요? 스미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거냐고요? 에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복도 저편,
서연이 숨어 있는 방향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밀리가 자신의 이름을 말할까요? 하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가 지금 수술실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판단대로 뇌진탕 프로토콜만 진행했다면 이 환자는 6시간 안에 전신마비가 되었을 겁니다. 스미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턱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구단에 보고하겠어요. 스미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내 권한을 침해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스미스는 돌아서서 복도를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서연은 그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가 사라진 후 에밀리가 서연이 숨어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와도 돼요, 서연. 서연은 천천히 모퉁이에서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 들었죠? 죄송해요, 선생님.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밀리가 다가와서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옳았어요, 서연.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스미스는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에요.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 판단이 무시당하고 내 능력이 의심받던 시절. 하지만 서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확실하게 증명해야 해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유능하다는 것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에밀리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알렉스는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우리 최고의 신경외과 팀이 담당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기 대기실에서 기다려도 돼요. 에밀리는 서연을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있었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애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서연은 대기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가면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에밀리가 다시 대기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수술 성공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혈종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척수 손상은 최소화됐고 회복 전망도 좋아요. 재활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알렉스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뛸 수도 있을 거예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에밀리가 옆에 앉아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요, 서연. 정말 잘했어요. 저는 그냥.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의사예요. 에밀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권위나 직급이 아니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진짜 의사죠. 당신은 오늘 그걸 증명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스미스 박사님은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구단도 저를 해고할 거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연, 당신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권력과 명성을 가진 스미스와 아무런 연줄도 없는 자신 사이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알렉스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깨어나면 그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은 중환자실에 있어요. 마취해서 깨어나려면 몇 시간 더 걸릴 거예요. 내일 오후쯤 면회가 가능할 거예요. 에밀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어요. 긴 하루였잖아요. 서연도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알렉스는 살았습니다.
그의 미래는 지켜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서연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 진실도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서연은 병원 밖으로 나와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어요. 지난 몇 시간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진실과 거짓의 갈림길에서,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면서 서연은 창밖의 마이애미를 바라보았어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달랐어요.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오만함,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어디나 똑같았어요.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알렉스가 쓰러지던 순간, 스미스의 차갑게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 자신의 선택, 안전한 길을 버리고 위험한 길을 택한 그 순간, 새벽 4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번호였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뉴스 봤니? 미국 뉴스에 내 이야기가 나왔어. 슈퍼볼에서 쿼터백이 다쳤다는 뉴스. 그리고 한국인 의사가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 그게 너니?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요 스포츠 매체들의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슈퍼볼에 숨겨진 영웅, 한국인 여의사 김서연, 팀 주치의의 오진을 막은 용감한 연수의 기사를 읽으며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익명의 의료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곧 자신의 이름이 밝혀질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네, 엄마. 저는 그냥 환자를 지키고 싶었어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잘했어, 우리 딸.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고 있었죠. 아침 8시부터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 미국 언론, 심지어 유럽의 스포츠 매체들까지. 서연은 모든 전화를 무시했어요.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이애미 샤크스 구단에서 공식 이메일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 소집. 오늘 오후 2시 구단 사무실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단은 오늘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규칙을 어긴 반역자로 낙인 찍을 것인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구단주, 단장,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테이블 끝에는 스미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 박사님. 구단주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직접 연락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입니다. 당신은 공식적인 권한 없이 팀 주치의의 판단을 뒤집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때 의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조직에는 위계가 있어요. 법무팀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모든 연수생이 상급자의 판단을 무시한다면 조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만약 상급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고 그것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조직의 위계입니까? 아니면 환자의 생명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스미스 박사님,
부단주가 스미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들어봅시다. 스미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현장에서 압박감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했고 중요한 징후들을 놓쳤습니다. 김 박사의 조치가 아니었다면 알렉스는 정말로 평생 장애인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저의 오만함을 인정합니다. 서연은 스미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동정했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단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 박사님, 당신은 규정을 어겼지만 더 중요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의사로서의 원칙을요. 구단은 당신에게 마이애미 샤크스의 부주치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주치, 그것은 그녀가 꿈꿔온 자리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이 스미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미스 박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20년의 경험을 가진 훌륭한 의사예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구단주가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스미스가 서연을 불렀어요. 김 박사님, 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팀을 만들어요, 박사님. 두 사람의 악수는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어요. 구단 사무실을 나선 서연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마이애미의 오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부주치의 제안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에밀리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알렉스가 깨어났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구한 사람,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조깅하는 시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서연에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던 연수이였어요. 오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되었죠. 세상은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경계했어요. 영웅 대접도, 갑작스러운 명성도 모두 더섭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알렉스가 보였습니다. 목에는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고 여러 의료 장비가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고 입가에는 미약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김서연 박사님이군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알렉스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통증 때문인지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당신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알렉스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왜 그 순간 멈출 수 없었는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마음이었죠. 의사들이 말해줬어요. 알렉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경추 혈종이었다고. 제때 수술하지 않았으면 평생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스미스 박사는 단순 뇌진탕으로 생각했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28살이에요. 풋볼이 제 전부예요. 만약 다시 뛸 수 없게 됐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연은 알렉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뛸 수 있어요. 재활이 필요하겠지만 의사들은 회복 전망이 좋다고 했어요. 당신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알렉스는 서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꿈을, 그의 미래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구한 거예요. 박사님, 알렉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했다고 들었어요. 월권 행위라고, 규정 위반이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당신의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상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그리고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에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일 뿐이죠. 저는 의사이고 싶었어요. 진짜 의사로 남고 싶었어요. 알렉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의사예요. 제가 만난 의사 중 가장 훌륭한 의사예요. 에밀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알렉스는 쉬어야 해요. 서연은 일어서며 알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다음 시즌 경기에서 당신이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꼭 보여드릴게요. 알렉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제가 다시 필드에 설 때 당신이 옆에 있어주세요. 제 주치의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서면서 그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의사의 보람이구나. 환자의 감사, 그들의 회복, 그들이 다시 찾은 미래. 이것이 그녀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어요. 복도에서 에밀리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요, 서연.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 서연이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이메일을 보셨고, 믿어주셨고, 행동해주셨으니까요.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서연, 첫 번째 용기를 낸 사람은 당신이에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 위험을 무릅쓴 사람,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운 사람, 그게 당신이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의 용기를 믿어준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황금빛 노을이 마이애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그래도 싸워야 했던 순간들. 에밀리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없이 많았죠.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 의견은 항상 무시당했어요. 더 크게 말해야 했고, 더 많이 증명해야 했고, 더 완벽해야 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었죠. 수없이. 에밀리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바꿔요? 다음 세대의 아시아계 여성 의사들도 똑같은 차별을 겪을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서연은 에밀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더 큰 변화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주치의로서 팀을 이끌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해냈어요. 에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있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오고 있었지만 동시에 별들도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별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서연. 당신 같은 후배가 있어서 미래가 밝아 보여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들은 작은 승리를 축하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 용기가 두려움을 이긴 날,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진 날을요. 서연이 부주치의로 공식 임명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이애미 샤크스는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구단 사무실, 대회의실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전국의 스포츠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은 단상 위에 서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았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던 그녀가 이제는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관심이 얼마나 더섭는지를. 대중의 기억은 짧고 언론의 초점은 빠르게 옮겨간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명성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였습니다. 김서연 박사님, 스미스 박사의 오진을 어떻게 알아차리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의학적 판단은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해요. 스미스 박사님은 20년 넘게 훌륭하게 일해오신 분이고 저는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서연의 대답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스캔들을 기대했지만 서연은 그들에게 성숙한 통찰을 제공했어요. 구단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하나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의의 본질이죠. 침술이든 수술이든 한약이든 양약이든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는 모든 치료법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연은 스미스와 함께 의료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만나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고 서연은 그의 경험에서 배우려 노력했어요. 서연, 스미스가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를 감싸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에요. 과거의 실수를 파헤치는 것보다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배운 게 있어요. 겸손함,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의 중요성.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항상 옳다고 믿었어요. 그게 거의 재앙을 불러올 뻔했죠. 우리 모두 배우고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박사님께 배울 게 많아요. 현장 경험, 선수들과의 소통, 팀 운영.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한다면 훨씬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렉스 존슨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박사님들, 제 첫 재활 세션을 시작하고 싶어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3개월 후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6주 안에 걷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알렉스의 차트를 펼쳤습니다. 수술 후 경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신경재생도 예상보다 빨랐고 근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주는 너무 공격적인 목표였어요. 알렉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몸을 무리하면 오히려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해요. 박사님, 알렉스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포기했을 때 박사님만 저를 위해 싸웠죠. 이제 제 차례예요. 제 몸을 위해 싸울 차례. 저는 다시 필드에 서고 싶어요. 박사님이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서연은 알렉스의 눈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서연도 한때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녀는 미국행을 선택했죠. 알겠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야 해요. 매일 체크업, 엄격한 재활 프로토콜,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알렉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주치의라는 직함은 화려했지만 실제 업무는 힘들었어요. 선수들의 부상 관리, 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료진 교육, 구단과의 끊임없는 조율.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일부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서연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한 번 맞춘 거 아니야? 아시아 여자가 풋볼을 뭘 알아? 이런 속삭임들이 여전히 들려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최신 의학 논문을 읽었어요. 선수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 한 명 한 명과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개발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치료받은 선수들의 복귀 시간이 평균 20% 단축되었어요. 부상 재발률도 감소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5주째 되는 날, 알렉스가 처음으로 보조기구 없이 걸었습니다. 재활실에 모인 의료진들이 환호했어요. 알렉스는 비틀거리며 10걸음을 걸었고 서연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해냈어요,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알렉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의사의 보람이었습니다. 환자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들이 희망을 되찾는 순간.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경기장을 거닐었습니다. 텅 빈 필드, 조용한 관중석. 몇 주 전 이곳은 8만 명의 함성으로 가득했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그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편견과 싸워야 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알렉스가 있었고 에밀리가 있었고 스미스도 이제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것, 환자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의사의 길이라는 신념. 별이 하나씩 떠오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이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멀리 갈 것입니다. 시즌 개막전이 열리는 날,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은 다시 한번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8만 명의 관중이 자리를 메웠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알렉스 존슨의 기적적인 복귀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서연은 사이드라인에 서서 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알렉스가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 나왔고 손을 들어 팬들에게 인사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의 힘이었어요. 한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첫 쿼터에는 벤치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직 완전한 복귀는 아니었지만 그가 유니폼을 입고 팀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3쿼터, 팀이 7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감독이 알렉스를 불렀어요. 준비됐나? 알렉스는 헬멧을 쓰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의 신호를 들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나와야 합니다. 약속해요, 박사님.
알렉스가 필드로 달려나갔습니다. 관중석이 다시 한번 환호로 들끓었어요.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목의 각도, 어깨의 위치, 다리의 균형. 6개월간 함께한 재활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공을 받았습니다. 포켓 안에서 그는 침착하게 수비를 읽었어요. 1초, 2초, 그리고 던졌습니다.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리시버의 손에 정확히 안착했어요. 터치다운. 스타디움이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의지의 승리였고, 과학의 승리였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승리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마이애미 샤크스는 28대 24로 승리했습니다. 알렉스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인터뷰 도중 그는 서연을 카메라 앞으로 불렀어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알렉스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박사님,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게 다시 꿈꿀 용기를 준 분입니다. 카메라가 서연을 향했습니다. 전국의 수백만 시청자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동양도 서양도 없어요. 오직 환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저를 믿어준 사람들, 함께 싸워준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알렉스 자신의 의지 덕분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라커룸 복도를 걸었습니다. 텅 빈 복도에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6개월 전 이 복도를 달려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막으려 했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 뒤에서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자 에밀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봤어요? 알렉스의 복귀.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에밀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당신의 승리예요, 서연. 당신의 용기, 당신의 전문성, 당신의 신념. 그게 오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NFL 의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케이스를 공식 사례 연구로 채택하겠대요. 그리고 모든 팀 주치의들을 대상으로 다학제적 접근과 의견,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대요. 서연, 당신은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의 변화, 그것은 그녀가 꿈꿔온 것이었어요. 단순히 한 명의 환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에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 의대에서 당신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아시아계 여학생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당신은 이제 롤모델이 된 거예요, 서연. 롤모델. 서연은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진실하면 돼요. 당신이 겪은 어려움, 당신이 느낀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용기. 그것을 솔직하게 나누면 돼요. 그게 진짜 롤모델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숙소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애미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많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거기 있다는 것을.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것들은 계속 빛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의 여정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되고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빛났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편견과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알렉스가 있었고 에밀리가 있었고 스미스도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병원에서 시작한 여정, 편견과 좌절을 딛고 미국으로 건너온 도전, 그리고 슈퍼볼 필드 위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서연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진정으로 얻은 것은 직위나 명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 가치 있다는 확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것들은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녀는 계속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환자를 지키고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 김서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슈퍼볼 필드 위에서 시작되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연은 옥상을 내려가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자들,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서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